31번째 탄핵소추안도 어제 결국 발의를 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30번째 탄핵소추가 추진됐었는데 어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가 되면서 다음 본회의 때 지금 다시 한번 표결을 하게 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31명의 탄핵소추가 지금 발생을 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다시 한번 탄핵 남발이 시작된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30번, 31번, 40번 그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거 우리가 탄핵일 한두 번 하면 그게 참 관심도 받고 중요한데 네. 이게 20번, 30번 넘어가면 셀 수가 없어요. 지금은 누가 탄핵됐는지도 모릅니다. 네. 어떻게 지금 윤 정부 출범한 이후에 지금 3년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31번째 탄핵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어제는 감정적이 아니다 얘기하는데 어제 법사위에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어제 3시에 무슨 일이 났어요?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 유죄 판결 파기환송 취지 났잖아요. 갑자기 소집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뻔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보니까 깡패다, 제정신이다 이런 얘기를 민주당 의원이 하고 있던데. 물론 그 국민의힘 의원이 유상범 의원이 깡패라는 워딩을 썼고 제정신이라는 얘기는 지금 아까 서인배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그와 유사한 얘기를 아까 했어요. 네. 그리고 또 뒤집어서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짜고 치는 곳으로 하는데 어떻게 대법원하고 한덕수 권한대고 이걸 짜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짜고 칠 수 없는다는 걸. 근데 저렇게 계속 프레임을 만들고 짜고 쳤다고 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국민을 이제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탄핵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엄청난 자충수를 뒀다고 봐요. 조기현 변호사님,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어제 대법원의 선고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왜 갑자기 검찰총장을 탄핵하게 된 걸까? 대법원이 선고 내린 것인데 왜 검찰총장을 민주당이 지금 탄핵하겠다고 나서는 걸까?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탄핵이라는 게 네. 계속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측이 비판해 오고 있고 탄핵 남발 또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부분을 비상경의 명분으로 삼을 정도로 대단히 정치적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게 30번 했다고 아무 생각 없이 하거나 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화풀이하고 보복으로 탄핵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대단히 부담이 있고요. 따라서 명분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네. 최상목 대행의 탄핵 사유는 분명합니다. 12.3 내란계에서 그 쪽지, 이거 국회 무력화에 직접 관여된 부분이 있고요. 마은혁 또 그 대법관 미임명에 대해서도 위헌 위법은 사실상 확인돼 있습니다. 기각될 거라고 얘기하시지만 이건 헌법재판소 가면 인용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다만 3월 21일 날 탄핵소추안을 제출해 놓고도 통과시키지 않은 것은 네. 그 국정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역할을 기대했던 것인데 최근에 이 한덕수 대행의 대선 출마 움직임 그 과정에서 이 통상협정을 대선에 이용하려고 한다는 베센트 재무장관의 공개석상의 발언 이런 내용들을 보고 한덕수 대행이 사퇴하면서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하면 최상목 대행이 다시 대행을 맡게 되는데 과연 공정한 선거와 관리가 가능할 것이냐. 남은 지금 미국과의 통상협상이 지금까지 했던 베센트가 기대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진행될 경우에 20일에 대선판에 사람들의 눈에 가 있는 사이에 국익이 완전히 넘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칼자루를 지금 최상목한테 쥐어주는 게 맞냐. 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 원인은 한덕수 대행의 대선 출마였죠. 그게 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지 대법원의 판결 때문에 화나서 보복으로 그렇게 탄핵하면 그 역풍 내지 국민의 반발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민감한 선거 국면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런 부담을 안고도 탄핵을 했다면 그 충분한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최상목 이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남은 30여일의 국정을 책임진다고 했을 때 닥치게 될 국가적 국민적 위험 제거할 필요성이 상당했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상목 대행의 그러니까
경제부총리에 대한 설명해 주셨는데 하여튼 제가 질문드린 것은 심은정 검찰총장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제가 좀 한 예,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아까부터 민주당에서는 어제 대법원 판결과 전혀 관련이 없는 탄핵이다 말씀하셨는데 서영교 의원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법원이 왜 이렇게 하느냐, 대선에 개입하는 거 아니야. 법사위에서 한 발언이에요. 민주당의 고명하신 4선 의원조차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민주당 의원의 말씀을 제대로 듣습니다. 저희는 이성을 갖고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했다는 것을 민주당이 자인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미국 재무장관이 우리에 대해서 이거 협상을, 관세 협상을 정치에 이용하려고 한다,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 발언 하나 가지고 지금 탄핵을 하셨다는 건데, 그럼 우리는 상대방 외교하는데 상대방 어느 국가의 강요가 그런 얘기하면 다 탄핵을 해야 돼요? 탄핵 소추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정도로 탄핵이라는 제도가 가벼워요? 어제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가 탄핵 사유 얘기할 때 그 얘기가 제대로 들어가 있었습니까? 베센트를 상대로 조사를 했어요?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이걸 탄핵이라는 방법을 써서 최성목 경제부총리를 제어하려고 하느냐, 이걸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을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제가 좀 이 말씀을 좀 반박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제 최상목 저기 부총리에 대해서 탄핵을 했던 것은 단순히 미 재무장관 베센트 장관과의 어떤 대화 이런 부분들이 주된 것은 아니었다. 이미 3월 21일 날 탄핵안이 소추될 때 지난 1월 달에 최상목 권한대행 시절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을 위반한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었고, 그 행위들이 충분히 근거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안을 발의한 겁니다. 그 과정 대표적인 부분이 예를 들면은 마은혁 그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줬었어요. 이거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법적이다, 위헌적이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 저희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미국과의 어떤 그 협상 과정, 이 과정이 최상목 권한 대행이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 행사하는 중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포함되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사퇴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대대대행을 맡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